네, 안녕하십니까. 이유희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지난 탄핵 광풍이 한창 불어닥칠 때 썼던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태블릿 PC는 거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태블릿 PC가 조작 보도로 확정이 되면은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문제에 서서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썼고, 손석희는 주범이긴 하지만 손석희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분명히 누군가 있다 하면서 그 근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책과 자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쓴 기사입니다. 그걸 한번 오늘 함께 간단하게, 긴 기사인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블릿 PC의 조작 보도가 이제 밝혀졌는데, 거의 이제 확정만 되면 되는데, 그거가 누구의 작품이냐, 누가 왜,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사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석현이 몸통이다. 1번 기사입니다. 그때 3개 시리즈 기사를 썼어요. 그 홍석현이 몸통이라는 근거를 크게 3개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1번 기사를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 조작 보도의 정점에 홍석현이 있다. 유일체제 리더십, 편집부장단 어전회의, 충성스러운 조직 문화로 유명한 언론사주 홍석현 회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시리즈 기사를 기획한 그 편집자 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2017년 1월 23일 날 쓴 기사입니다. JTBC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는 누구의 작품일까? 일선 취재 기자로 각종 기자상을 휩쓸다시피 한 심수미 기자일까? 특별 취재팀을 이끌었고 입수 경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까지 남긴 손용석 기자일까? 그러나 조작 보도의 대담성과 뚜렷한 목적성을 감안하면 현장 취재기자 몇 명이 기획한 것이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당연히 JTBC 보도부문 사장이자 뉴스룸의 앵커인 손석희 사장은 주요 기획자 중 하나일 것이다. 헌데 과연 사주인 홍정도 대표이사와 홍석현 회장은 태블릿 PC 조작 보도에 어디까지 개입이 된 것일까? 특히 JTBC 중앙일보라는 언론 집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 홍석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의 공개 발언, 저술, 가계, 지인, 경력 등은 작금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적어도 중앙일보에서는 사주의 개입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 전통이다. 이게 이 기사의 이제 첫 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언론사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 언론사의 주인이라고 해도 뉴스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얘기 간단하게 하자면은 저희 변희재 대표님이 우리 회사를 세운 사람이자 창업주이자 또 최대 주주고 하지만 어떤 이 회사의 편집 방향에 대해서 태블릿 PC 발언 보도나 관련 그 활동에 관한 그 보도에는 또 편집국의 일원으로서 자유로움을 갖고 있지만 편집국 전체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삭제. 네. 일반적인 언론사에서는 아무리 사주라고 해도 뉴스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자들이라는 게 좀 하나의 독립기관과 같은 성격을 부여를 받고 좀 활동을 좀 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취재를 하거나 아이템을 잡을 때 어떤 회사 전체의 방향에서 뭐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해가지고 취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큰 어떤 회사의 방향성만 있고, 기자들이 나는 이 부분을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하면 회사에서 해봐라, 얘기 나오면 써라, 이런 정도의 그 조직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들의 세계에서 사주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로도 사주와 그 편집국 간의 갈등으로 갈등이 겪어져서 파업, 심지어는 뭐 이렇게 되는 그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경우까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목격하죠. 뭐 공영방송부터 해가지고 뭐 일간지들도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기자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편집국장에게 신문 방향에 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하고, 자기는 이제 좀 가끔 이렇게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앙일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자분들이 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기사는 세계일보 사장, 그러니까 홍석현의 측근이 홍석현 회장을 대통령감이라고 추앙하는 인물이 홍석현 회장의 당연히 감수를 받았겠죠. 홍석현 회장에 대해서 아주 자서전 형식으로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앙일보를 뭐 음해한다거나 어떤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쟤는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2016년 9월에 출간된 홍석현 회장의 대권 야망을 다룬 책 제3의 개국에 따르면은 홍 회장은 월 1회 편집국 부장단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에서는 이 회의를 어전회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전회의라고 부르는데, 자, 어전회의라는 건 뭡니까? 옛날에 그 임금이 집전하는 그 회의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홍석현 사주가 직접 참석한다는 회의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내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홍석현은 어전회의에서 중앙일보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등 평직급 부장단과 함께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 분야는 정치, 외교, 안보, 국제,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가리지 않는다. 어전회의에서 나온 홍석현의 발언은 당연히 대외비다. 편집국 간부들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여기서 그 세계일보 사장이,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이 홍석현의 어전회의를 언급한 이유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홍석현을 찬양하려고 한 겁니다. 홍석현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제,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기자들과 막 격론을 벌일 정도의 깊은 지식을 가진 인물이다. 대단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태블릿 PC 조작 보도에 관해서는 다르게 읽히죠. 일단은 이 책의 저자도 이 어전회의가 일반적인 신문사에서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썼습니다. 자, 일반적인 신문사 편집국 부장단 회의에는 편집인이 월 1회 정도 참가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발행인이 편집인을 겸할 경우에는 참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사 사주들은 편집국 부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기자들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자제하고 있다. 따라서 홍석현의 편집국 부장단 회의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홍석현 회장은 편집국 부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격론을 벌인다고 한다. 저자는 이런 회의는 홍진기 회장 시절부터 중앙일보에 관행이 된 일이다 라고 적었다. 중앙일보 창간 무렵 논설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홍진기 회장 시절 어전회의에 대해 가히 밤하늘의 불꽃쇼를 방불케 한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기자들과 격론을 벌일 정도로 아주 두뇌가 뛰어나다. 홍진기 회장도 그렇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홍석현도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회장은 홍석현 회장의 소통과 지적인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 어전회의를 언급했을 테지만 탄핵 정국에서는 다르게 읽힌다. 중앙일보와 JTBC, 월간중앙 등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산하 매체들은 온갖 허위 보도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데 앞장을 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보도와 중앙일보의 최태민 라스푸틴 미국 보고서다. 지금은 두 기사 모두 허위 조작임이 드러난 상태다. 그러나 두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를 촉발시키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사라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3의 개국에서 묘사한 어전회의가 사실이라면 홍석현 회장이 각각 특집 방송과 특종 기사식으로 내보낸 이들의 기사 내용을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건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쵸?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전에 몰랐다. 방송이 나갈 때 몰랐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후에라도 어전회의를 통해 질의와 토론, 그 조한규 사장이 칭찬한 격론을 벌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 나갔으면 잘 나갔다. 뭐 이런 토론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하지만 중앙일보와 JTBC는 10월 24일 태블릿 PC 조작 보도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편집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JTBC와 중앙일보의 편집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도 홍석현 회장이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의 대표 매체인 JTBC나 중앙일보나 월간중앙, 여선중앙 이런 매체들이 거의 뭐 주거니 받거니 밀거니 당기거니 이러면서 탄핵 사태를 거의 같이 이끌어 갔습니다. JTBC에서 태블릿 PC 조작 보도를 터뜨리면은 만약에 상관없다 그러면 중앙일보는 내가 취재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하고 보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JTBC가 뭐든지 선제적으로 터뜨려요. 터뜨리면 중앙일보가 받았습니다. 대대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모든 거를. 근데 제가 대표적인 사례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앙일보 그 인쇄 매체 월간지 표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제가 찾아놨습니다. 이게 2016년 10월 25일자 중앙일보 1면입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손석희가 최순실 PC를 찾았다. 청와대 극비문서 44개가 들어있다. 이러면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아주 주역이다. 라고 해서 이른바 국정농단 게이트를 터뜨리는데 최순실 PC라는 거를 등장시켜서 이 보도가 나가고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일간지 체제에서는 JTBC 보도가 8시에 했으니까 8시에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특집 방송을 2시간 했는지 아니면 1시간 안에 끝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JTBC 방송이 끝난 시점에서 중앙일보가 기사를 작성하면 다음날 조간에 못 냅니다. 못 내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할 때 이미 대강의 얼개나 기사는 취재를 해놓고, JTBC가 보도를 할 때 해놓고, JTBC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추가해가지고 판을 찍어서 그날 새벽, 보통 일간지가 뭐 12시나 멀리 되는 매체가 뭐 한 1시까지도 가능한데 그렇게 판을 내서 찍어야 다음날 조간으로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25일날 보도가 일면 머릿기사, 대통령 연설문 등 최순실 PC의 44개 연설 전 미리 받아. JTBC 보도 그대로죠. 자, 내용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실제 연설하기 전 미리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JTBC가 24일 보도했다 하면서 파일 200여 개를 입수해 분석했고 연설문 형태의 파일은 44개였고 빨간펜 수정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용했죠. 고용태는 나중에 이 발언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JTBC는 해서 JTBC를 다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일면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면 기사 보십시오. 자, 이면 기사.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30곳, 빨간 글씨, 연설된 20곳 달라져. 손석희가 보도한 내용 그대로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은 JTBC 일은 난 모른다.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중앙일보가 그대로 일면으로 받아쓰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전 회의 한다면서요. 근데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석현의 측근인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측근인지 아니면 홍석현 회장을 잘 알아서 책을 썼는지 어쨌든 조한규 사장이 쓴 홍석현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전 회의를 했다고. 자, 그래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사람이 태블릿 PC 보도를 기획했거나 최소한 비호해 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유일체제 리더십 사주에게 충성하는 중앙일보 문화 재조명. 자, 홍석현 회장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비토하는 JTBC 중앙일보의 모든 보도의 지휘자라는 점은 홍석현 특유의 리더십을 통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여기 제3의 개국에 따르면은 홍석현의 리더십은 뭐냐? 유일체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저자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중앙일보의 인사들은 홍석현이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간다. 식사 도중에 홍석현이 부르면 숟가락 내던지고 달려간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홍석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홍석현과의 일체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였다. 사석에서도 홍석현을 비판하는 중앙일보 직원을 본 적이 없다. 면서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유일체제 리더십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직원들과 혼연일체다. 이런 식의 찬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을 태블릿 PC 조작 보도 그 관점에서 보면 180도 다르게 읽힌다는 겁니다. 자, 유일체제, 그러니까 홍석현이 하라는 대로 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홍석현이 너 와 하면은 숟가락 놓고 달려가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 홍석현이 야 태블릿 PC 그거 좀 확인하고 써라고 만약에 홍석현이 얘기한다면 누가 그걸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기자들의 사주를 향한 충성심은 업계에서 유명하다. 이거는 제가 과거 기사 다 찾아본 겁니다. 1999년 9월 30일 보광그룹 탈세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출석한 땐
중앙일보 간부와 기자 40명이 청사 앞에 진을 치고 사장님 힘내세요! 를 외쳤다. 중앙일보 간부와 기자 40명, 중앙일보 기자들은 주미대사로 발탁돼 나갔던 홍석현 회장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연루돼 급거 귀국하던 2005년 11월 12일에는 김포공항에 나가서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를 막 가로막으면서 보디가드를 수행했다. 2008년에는 홍석현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자 다시 중앙일보 기자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1인 시위자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가 이게 다른 언론사 기사로 나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중앙일보입니다. 제가 다 근거를 갖고 쓴 거죠. 제가 거짓으로 지어낸 말 한 문장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내는 기사들입니다. 자, 취재되신 경호원은 기자들, 이 홍석현 주변의 기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한겨레에서 그때 중앙일보를 비판하면서 쓴 기사네요. 자, 홍석현 회장 특검 조사 받던 날 중앙일보 기자 4명에서 5명 취재진과 고성, 몸싸움 한겨레가 썼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이례적인 조직 문화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문화는 사석에서 얼마든지 술안주 삼아서 사주를 비난하기를 즐기는 언론사, 여느 언론사 기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문화입니다. 자유로운 취재를 원하는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경영자의 간섭을 꺼리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이한 문화에 대해서 제3의 개국 조환규 저자는 또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홍석현은 정년을 한 직원들을 바로 내보내지 않는다. 정년 퇴직 이후 본사나 계열사에서 2에서 3년을 보장하고 있다. 글쎄요, 이게 포장인지 고도의 디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는 사람 2, 3년 더 돈 주면서 데리고 있어주는 뭐라 그럴까요? 방법으로 재직하는 동안 충성을 바치도록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품이나 어떤 경영자적 능력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JTBC나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본지고 JTBC가 개념으로 따지면은 중앙일보가 모태고 JTBC는 산하나 이렇게 따로 별도 법인이지만은 같은 중앙일보 네트워크에 있는 겁니다. 미디어 네트워크의 중심은 중앙일보고요. 자, 그 중앙일보의 문화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요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근데 홍석현 회장이 김경재 총재를 그때 탄핵 당시 겨울에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경재 총재가 손석희 보도 태블릿 PC 보도 그거 당신 아느냐, 그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거 사실 확인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그거는 편집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전 회의에 참석하고 어전 회의를 집전을 하고 그리고 아주 사주에게 충성을 하는 이런 조직 문화의 그런 회장이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근거가 있습니다. 손석희를 영입한 게 누굽니까? 이거는 홍석현 회장이 여러 번 자기의 업적으로 자랑을 많이 했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손석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제 기억에 탄핵이 이뤄지고 나서도 손석희를 칭찬하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손석희가 조작보도를 했는데 손석희를 영입한 자가 홍석현 회장입니다. 그리고 손석희 영입이 자기의 치적으로 업적으로 스스로 자랑하고 다닌 인물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JTBC를 설립할 때 홍석현 회장이 1,500억 원의 사재를 털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자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JTBC가 전혀 홍석현 회장과 별도 뭐 간섭할 권한이 없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홍석현 회장은 JTBC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 자기의 엄청난 사재를 털어놓은 매체인 겁니다. 그래서 자, 홍 회장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회장에 올라서도 중앙일보 체제와 같은 리더십을 펼쳤을 것이다. 어전 회의를 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유일체제 리더십은 JTBC에도 이식됐다고 봐야 타당하다. 그리고 홍정도는 뭐 대표이사지만 홍정도는 홍정도는 어디까지나 홍석현의 밑이 아래인 거죠. 아직 그 조직을 장악할 만한 그런 나이나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 참 홍석현 회장은 손석희 영입을 갖다가 유비의 조자룡, 제갈량 삼고초려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인용한 거고요. 극적으로 썼습니다. 바람이 차갑던 날 자연스레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던 대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간청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홍석현 회장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의 기획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를 그 홍석현의 자서전과 홍석현의 그 조직 문화, 리더십에 관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지난 탄핵 당시 지난 1월에 이미 보도를 했고 지금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손석희가 어떤 식의 처벌을 받더라도 홍석현 회장도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홍석현 회장 꼬리 자르기 그런 식의 일을 우리 애국 진영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홍석현 회장이 몸통이다라고 그때 지적한 모두 다 근거를 가지고 지적한 이 시리즈 기사 3편은 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검색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많이 읽어보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